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영경제TV 홍쌤입니다. 자, 오늘 7월 6일이죠. 날씨가 굉장히 습하네요. 서울은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또 많이 왔고 또 시설물 피해나 뭐 인명피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이데일리 방송 TV 출연을 하고 지금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뭐 못다한 이야기 사실 큰 그림은 좀 잡아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해. 그죠? 방송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이렇게 또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종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코스피가 오늘 3,300에 좀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빠지는 종목 숫자가 꽤 있었어요. 620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다. 자,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는 시장이다. 근데 오늘 신풍지약이 하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부진했고 신풍지약이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좀 크다 보니 이제 이 종목 3조 5천억 됐습니다. 30% 지금 어제는 5조 원이 넘었는데 오늘 30% 하락하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됐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있어서 오늘 코스닥이 좀 소폭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은 괜찮다. 그러니까 단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위치 자체가 많이 오른 많이 오른 시장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어떻게 비유를 드렸냐면 장마 기간에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 우선을 항상 좀 준비하자.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같이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렸으니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셌습니다. 2,200억 매수. 어제도 개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컸죠. 거의 6천억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매도가 개인들이 한 3천억 가까이 외국인 매수 2,200억. 기관들은 사긴 했는데 매수가 좀 줄었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식성은 사실 좀 좋은 모습들이다라는 거고 코스닥은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좀 줄었네요.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뭐 양호하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좀 괜찮은데 종목 대응이 무엇보다 좀 중요하겠다. 좋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은요. 자, 신흥 SEC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도 특징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특징주라는 게 사실 맨날 올라가는 종목만 특징주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징주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 보면 결국에는 뚫어야 될 자리가 뚫렸습니다. 그죠? 장기 박스권 2018년도 고점이 지금 일단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55,000원 다시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박스권 자체가 훼손되지 않으면 어디 위로 열려 있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어디까지 열려 있나요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땡기는 사람 마음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건데 현재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빠진 급격하게 급락장의 어떤 흐름이 연출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현재로선 7만 원을 1.5배치로 좀 설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받쳐주는 아이고 신흥 SE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여러분들 부품 업체예요. 부품.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나 이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나 아니면 각형 2차 전지에 보면 중요한 게 그러니까 배터리가 누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물질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이게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밀봉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캡 어셈블리 납품을 하고 있다. 어디? SDI로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SDI로. 예. SDI로 삼성 SDI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삼성 SDI 향 매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보면은 한쪽 물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죠? 너무 많은 거지. 한쪽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쪽 물량이 많은데 거기서 만약에 계약을 끊어버렸어. 그럼 얘네는 갑자기 매출액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쪽의 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건 사실 그렇게 호재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매출의 다각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요게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SDI랑 물량 매출이 90%, 근데 이제 SDI에서도 비중이 뭐예요? 70%.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거죠.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왜 갑자기 급등을 했나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니 물론 2차 전지가 오를 만한 타이밍도 여러분들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언론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카가 중국 배터리 도입 삐걱. 그러니까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달 됐죠. 꽤 됐습니다. 이때죠. 현대기아차가 올해 1월, 2월 달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애플카 위탁 생산을 어디 현기차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있었어.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 아직 확정적인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애플카가 전기차를 만들긴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만들고 배터리를 어디서 공급받을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애플카는 전기차로 나올 거고 그 전기차로 나올 건데 배터리 공급을 중국 업체들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CATL과 그 다음에 어디예요? 비야디, 그죠? 비야디라는 곳, CATL과 비야디라는 곳 두 곳이랑 뭔가 협상 중인데 이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는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애플은 여러분들 뭐예요? 생산 기지를 우리 미국에다 줘라. 근데 중국 기업이 미국에다 생산 기지를 짓는 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조금 애매해져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지금 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요 기사예요. 그래서 애플카가 지금 생산은 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배터리가 지금 중국 배터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삼성 SDI다. 그래서 오늘 SDI가 3.4% 그 관련한 종목들이 여러분들 뭐 상신 EDP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이제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BMW나 벤츠나 아니면 뭐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포르쉐,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이 추구하는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예요. 각진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품 생산을 하는데 신흥 SEC밖에 없는 것이. 예. 상신 EDP 원형. 그다음에 신흥 신흥 SEC 같은 경우도 원형과 지금 각형이에요. 그래서 각형 비중이 앞으로는 높아질 거고, 근데 이쪽 삼성 SDI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 끝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요게 지금 호재를 좀 작용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각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원형도요, 네. 파우치도 먹으면은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어떤 배터리를 추구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애플도 각형일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각형 배터리에 맞는 부품을 만드는 게 지금 신흥 SEC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정도 좀 기본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차트적으로는 그냥 2018년도, 그러면 2년 지금 뭐야? 2019년, 20년, 2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넘어간 거죠? 3년 만에 고점이 넘어갔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2년 박스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진폭은 이 어떤 파동만큼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보면 18,000원. 그럼 18,000원에서 어디 55,000원까지. 한 200% 되네, 진폭이. 그러면 이제 2배 이상 가나? 이렇게 보기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예 아니지만 현재는 3,000원부터 55,000원까지 대략 한 50에서 70% 정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한번 올라간 다음에 좀 쉰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핫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얘는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뭐예요? 횡보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횡보가 길었던 만큼 돌파하면 힘이 강해진다. 그래서 일단 신흥 SH는 목표치는 한 7만 원 정도를 1차 목표치로 좀 설정하고 그 다음에 5만 5천 원으로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다시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즘 시장 대응이 어떤 포인트들의 여러분들 모르면 종목들이 굉장히 좀 놓치기가 쉽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알고 매집하는 거냐 아니면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이 좋다고 했어 아니면 그냥 수급이 들어오니까 매수해 놓고 보니까 그 재료가 소진됐어 인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재료는 아직 살아있는데 매집 관점이면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될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시세가 끝났는데 그 시세가 끝난 거를 계속 예전에 좋았다 그래갖고 물려 있어서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매매를 추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만 가요. 왜? 이 장세가 여러분들 언제까지 좋아질지 몰라요.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데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0년마다 한 번씩 급락하는 장세가 오더라.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제 97년 IMF, 98년, 그 다음에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작년, 코로나. 그죠? 거의 10년 주기설이 거의 들어맞긴 하지만, 그거를 아예 얻어맞지 않고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항상 2, 3년 오르고 1, 2년 조정받고, 2, 3년 오르고 1, 2년 조정받고,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세가 언제까지 좋을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 1년은 지났어. 1년이 뭐야? 1년 넘게 지나, 1년 반 지난 것 같아. 그럼 이 상승 추세가 여러분들 6개월만 더 이어진다. 라고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바짝 벌어야 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 포인트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대한 문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고하셨습니다. 네.